여러분, 만약 정부가 전국의 모든 마을에 똑같은 자원을 나눠주고 성과를 내지 못하면 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라며 벼랑 끝으로 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치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처럼 말이죠. 놀랍게도 이건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 우리가 흔히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로만 기억하는 새마을 운동의 진짜 시작점이 바로 이 서바이벌 게임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보통 새마을 운동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리더십이나 근면 성실했던 국민성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성공의 이면에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인 질투와 공포 그리고 경쟁심을 교묘하게 자극한 고도의 심리 전술이 숨어 있었습니다. 옆마을이 길을 닦으면 우리 마을도 질 수 없어 밤을 새워 돌을 날랐던 그 시절. 시멘트 가루와 땀 냄새, 그리고 마을 사람들 간의 끈끈하다 못해 치열했던 갈등과 화합의 이야기. 오늘은 교과서 위인전에는 나오지 않는 새마을 운동 성공, 신화 속에 감춰진 진짜 사람 냄새 나는 비화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970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정부는 남아도는 시멘트를 처분할 겸 획기적인 실험을 하나 감행합니다. 전국 3만 3천여 개의 리화동에 시멘트를 똑같이 335포대씩 공짜로 나눠준 것이죠.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걸로 마을 수건 사업을 뭐라도 해봐라. 단 어떻게 쓸지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정해라.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몇 천만 원어치의 자재를 그냥 툭 던져준 겁니다. 가이드라인도 기술 지원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멘트 덩어리만 마을 회관 앞에 쌓인 거죠. 반응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어떤 마을은 이게 웬 떡이냐며 시멘트를 팔아 막걸리를 사 마시거나 집 마당 보수하는데 몰래 써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마을은 달랐습니다. 비만 오면 진흙탕이 되는 마을 진입로를 이걸로 포장하자. 마을 공동 빨래터를 만들자. 라며 주민들이 뭉치기 시작했죠. 1년 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부는 성과를 낸 1만 6천여 개 마을을 선정해 시멘트 500포대와 철근 1톤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반면 시멘트를 허투루 쓴 나머지 절반의 마을은요, 지원을 가차없이 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마을 운동의 핵심 메커니즘, 선택과 집중 전략이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슬로건은 사실 성과를 내지 못하면 국물도 없다라는 무시무시한 경고였던 셈이죠. 이 냉정한 차별 정책이 마을 사람들의 눈빛을 바꾸어 놓기 시작합니다. 지원을 받은 마을과 받지 못한 마을의 격차는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옆 동네 김씨네 마을은 정부 지원을 받아 트랙터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은 도로를 닦고 지붕도 개량하는데 우리 마을은 여전히 지게 지고 진흙탕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라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부터 마을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릅니다. 지원을 못 받은 마을 사람들은 이장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옆 동네 이장은 저렇게 지원을 따오는데 당신은 뭐 했냐. 결국 자존심이 상한 마을. 사람들은 우리도 한번 해보자. 라며 낙과 곡괭이를 들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부가 시키지 않아도 옆마을에 지기 싫어서라도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정부는 이불길에 기름을 붓습니다. 마을을 3가지 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발전이 더딘 기초마을, 할 의지가 보이는 자조마을, 그리고 완전히 자립한 자립마을. 마을 입구에 붙은 2등급표는 마치 학교 성적표처럼 마을의 자존심이 되었습니다. 기초마을 딱지를 떼기 위해 주민들은 새벽 4시에 울리는 새벽 종소리에 맞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일터로 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마을의 명예가 걸린 집단 자존심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친 노동의 현장에서 남자들만 땀을 흘렸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새마을 운동 성공의 진짜 1등 공신은 바로 어머니들, 즉 부녀회였습니다. 당시 농촌 사회는 가부장적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체면을 차리느라 혹은 낮술 한잔하느라 뒤로 빠져있는 경우가 많았죠. 이때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게 바로 동네 아줌마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잘 살아보자는데
남자들이 왜 민기적거리냐 라며 부녀회장님이 남편들을 호통치는 풍경은 당시 흔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록에 따르면 부녀회가 먼저 조직되고 나서야 마을 개발이 속도를 낸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좀돌이 쌀 모으기 운동은 눈물겹습니다. 밥을 지을 때마다 쌀을 한 숟가락씩 덜어 항아리에 모으고 그걸 팔아 마을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그 돈으로 마을 구판장 가게를 열고 공동 작업을 통해 돈을 불렸습니다. 당시 부녀회는 마을의 재무부 장관이자 행동대장이었습니다. 심지어 도박과 술에 빠진 남편들을 개조하기 위해 부녀회 주도로 도박 근절 캠페인을 벌여 화투장을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단순한 도로 포장이 아니라 생활 태도를 송두리째 바꾸는 정신혁명이었고 그 중심에는 강인한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아름답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성공신화 뒤에는 희생이라는 그림자도 짙게 깔려 있습니다. 마을 길을 넓히려면 누군가의 땅이 필요합니다. 담장을 허물고 마당을 내어줘야 트랙터가 지나갈 길이 생기니까요. 당시에는 정부 보상금 같은 건 꿈도 못 꿨습니다. 모든 것은 희사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을을 위해 김서방이 땅 좀 내놔 라는 분위기. 사실상 반강제적인 압박도 있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내놓으며 피눈물을 흘린 사람들도 있었고 초가집을 헐고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전통의 멋이 사라지고 빚더미에 앉은 농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 흐름에 동참했다는 점입니다. 내 땅을 잃는 아픔보다 우리 마을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내 자식에게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처절한 모성애와 부성애가 그 희생을 감내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편리한 도로와 인프라, 그리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는 타이틀. 그 시작점에는 시멘트 포대 위에서 땀 흘리고 옆 마을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밤낮 없이 뛰었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피, 땀, 눈물이 있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단순히 정부가 끌고 간 관변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원을 미끼로 던진 정부의 전략과 그 미끼를 물고 가난을 탈출하려 몸부림쳤던 민초들의 욕망이 폭발적으로 반응한 화학적 결합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 시절의 뜨거운 자신감과 공동체를 위해 조금씩 양보했던 배려의 정신이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혹은 부모님께 전해들은 새마을운동의 에피소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뇌를 깨우는 더 놀랍고 재미있는 지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